키스입니다. 오늘은 큰 수의 덧셈과 뺄셈, 세로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선 큰 수에 대한 덧셈과 뺄셈을 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두수 더하기 두수, 두수 더하기 한 자릿수, 그렇게 해서 두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리, 두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리에서 아이들이 받아 올림과 내림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큰 수에서도 원활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저희는 이렇게 우선 저희가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덧셈과 뺄셈을 하기 전에 친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자, 10묶음이죠. 10, 5보다 2 큰 수 7, 17 더하기 하나가 비었네요. 9, 17 더하기 9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 더하기 9가 저희가 이제 연산을 하려면 우선 받아 올림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되거든요. 받아 올림이라는 거는 저희가 가르기 모으기 활동을 했을 때 수를 갈라서 어떤 수를 묶음수로 만드냐에 따라서 가르기 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지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9지만 여기에 있는 7을 10으로 만드는 가르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9 같은 경우에는 3과 6으로 가르기를 할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과 6으로 가르기를 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뺄셈식 2개, 덧셈식 2개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7 더하기 9는 17 더하기 3 더하기 6.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해볼까요? 가르기 모으기에 대한 방법을 자, 이렇게. 자,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9를 묶음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7 같은 경우에는 7은 6과 1로 가르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6 더하기 9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저희 아이들이 답이 26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지금 보여지는 덧셈식에서는 결국에는 저희가 색깔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덧셈식에서 저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덧셈식 2개 만들기, 뺄셈식 2개 만들기는 아까처럼 17 더하기 9는 26 또는 9 더하기 17은 답이 나오고요. 그러면 26이라는 답이 전체에 대한 수잖아요. 그 전체에 대한 수에서 보라색을 빼면 파랑이 남을 거고요. 전체 수에서 파랑을 빼면 보라가 남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26에서 9를 빼면 17, 26에서 17을 빼면 9가 남는다. 이렇게 해서 뺄셈식, 덧셈식 2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저희가 받아 올림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은 어머님들이 표현을 하실 때 뭐 꺼줬다, 뭐 빌려줬다, 아니면 넘어갔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저희가 묶음수를 만드는 경우에는 가르기를 통해서 17이 20이 되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꺼졌다라던가 이런 표현을 쓰기보다는 묶음수로 만들어줬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수에 대한 덧셈과 뺄셈 요걸 우리가 하기 전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23 더하기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23에 있는 수, 자 10의 자리와 10의 자리를 더하고 1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더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20 더하기 10 더하기 3 더하기 8, 그러면 30, 3하고 8을 모으게 하면 11이 되죠. 그래서 더하면 41. 자, 또는 23 더하기 18을 아까처럼 10을 만들기 위해서 가르기를 해줍니다. 23을 여기를 7과 11로 가르기를 하면 여기가 30이 되겠죠. 그래서 30 더하기 11은 41, 요 경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제가 가로셈으로 했잖아요. 이걸 세로셈으로 바꿔볼게요. 자, 23 더하기 18입니다. 자, 3과 8을 더하면 몇이 될까요? 11. 그러면 3과 8이라는 낱개수를 저희가 묶음수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묶음수 하나와 낱개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묶음수는 묶음수의 자리로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은 10이라는 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1. 그래서 묶음수를 만들었던 1, 2, 2를 더하면 41. 이게 바로 덧셈에서 말하는 방법이고요. 뺄셈에서 23 빼기 16을 한번 해볼게요. 23에서 16을 빼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보통 설명을 하실 때 3에서 6을 뺄 수가 없으니 10에서 꺼와 라는 이야기를 어머님들이 자주 하시는 걸 봤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묶여 있었던 10개를 낱개 10개로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꺼온다는 표현보다는 바꿔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 3이 몇이 되냐면 13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는 묶음수 하나를 낱개로 만들었으니까 묶음수는 하나만 남겠죠. 자, 그래서 13에서 6을 빼면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7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에서 10에서 10을 빼는 경우라서 0. 그래서 표현을 안 하니까 저희는 23에서 16을 빼면 7이라는 수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용어를 조금 더 상세하게 잘 이해를 하시면 친구들이 어머님이 쓰시는 그런 단어를 보면서 거기에서도 힌트를 얻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큰 수의 덧셈과 뺄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저희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자릿수 카드 있었잖아요. 자, 자릿수 카드를 가지고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 3622 더하기 2343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두 수에 대한 수를 더하기 했었던 것처럼 두 수, 그 다음에 이제 세 수, 이런 수들을 저희가 더하기를 했었던 것처럼 같은 자릿수끼리 만들어주는 거죠. 자, 3622. 자, 그러면 더하는 거니까요. 똑같이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놓아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더하면 5000이 되겠죠. 5000, 965. 자, 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3622, 2343. 자, 그러면 이렇게 더해서 5, 이렇게 더해서 66, 여기 6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900이라는 9, 3000, 2000 해서 5000이라는 5. 이렇게 해서 저희가 큰 수에 대한 덧셈과 뺄셈 할 수 있겠죠. 자, 뺄셈은 아까 했었던 덧셈 뺄셈에서 다 큰 수든 작은 수든, 작은 수를 먼저 배우는 거는 수에 대한 자릿수에 대한 개념이라던가 묶음수에 대한 개념을 알기 위해서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저희가 받아 올림과 내림이 있는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자, 1, 9, 9, 9 더하기 2, 6, 6, 6 이거를 한번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9하고 6을 더하는 거죠. 그죠? 9하고 6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9와 6이 만나면 1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15, 여기서 말하는 1은 10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 90, 60을 더해서 100의 자리가 하나가 만들어지고 나머지 낮게 6. 다시 이렇게 묶음이 되면 16. 여기도 하나가 올라가면 요거는 뭐가 될까요? 바로 1000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4665. 자, 뺄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6에서 9를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꿔오는 것이 아니라 10이라는 묶음수를 낱개로 바꿔오는 거죠. 10개. 그래서 여기에는 바꿔주러 갔기 때문에 5개만 남은 거예요. 묶음수가. 그래서 16에서 9를 빼니까 7. 자, 5에서 9를 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하나를 묶음수로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러면 15에서 9를 빼는 경우죠. 실제적으로는 여기는 150에서 90을 빼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6. 그 다음에 5에서 9를 또 뺄 수 없으니까 여기서 다시 10으로 바꿔옵니다. 그러면 똑같이 6. 자, 아까 전에 여기에서 묶음수가 2개였다가 하나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수가 없어요. 그래서 2666에서 1999를 빼면 667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카드를 이용을 해서 큰 수도 자릿수에 대한 개념을 친구들이 먼저 알게 되면 오히려 수에 대한 덧셈과 뺄셈을 하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릿수도 저희가 만들었을 때 묶음수가 지금은 이렇게 900이죠. 900이 되는데 묶음수가 120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000의 자리에 1000이라는 자리에 이제 자릿수에 1000을 하나를 더 놓아주시면 이 수가 1이기는 하지만 1000을 나타내는 거구나 이렇게 또 알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세로 곱셈과 나눗셈. 이제 곱셈은 저희가 곱셈구구에서 뭐 먼저 했었죠? 맞아요. 우리 곱셈구구에서는 친구들이랑 함께 곱셈구구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었어요. 그래서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하는 것을 저희가 곱셈이라고 한다 했거든요. 자, 이번에는 곱셈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조금 쉽게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보통 아이들하고 자, 34. 자, 34 곱하기 25. 를 하면 여기 4하고 5하고 곱하고 5하고 3하고 곱해. 그리고 다시 2하고 4하고 곱하고 2하고 6하고 곱해. 근데 이걸 왜 그러는지 친구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친구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선 34 곱하기 25는 20과 5의 합이니까요. 우선 5만큼만 먼저 해볼게요. 자, 34 곱하기 5. 아까 전에는 34 곱하기 25였어요. 그쵸? 자, 그러면 30과 4도 34도 30과 4로 떨어뜨릴 수 있겠죠. 그러면 4하고 4가 5개. 그 다음에 30이 5개만큼 있는 거예요. 30이 5개, 4가 5개. 그러면 4하고 5하고 곱하면 20. 그쵸? 그래서 여기 20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30과 5 그러면 150 되겠죠. 150에 20이 더 있었으니까 17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어요? 5 곱하기 4를 하고 다시 30 곱하기 5를 했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지금 있는 게 5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까 20도 있었잖아요. 20. 그러면 34가 또 20개만큼 더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30이 20만큼, 4가 20만큼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4가 우선은 원래 있었던 0의 자리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0은 안 쓸 거거든요. 그러면 0하고 4는 곱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대는 4하고 2하고 그러면 여기는 20이 4만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80. 그 다음에 30이 또 20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600. 자, 그러면 제가 20에 있는 2하고 4를 했었어요. 그리고 30하고 2를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원래대로 34 곱하기 25를 해볼게요. 그러면 4와 5, 20. 그 다음에 150에 20. 그러면 170. 4하고 2. 자, 그러면 아까 전에 20이 4만큼 있었으니까 얼마예요? 80이죠. 그 다음에 30이 20만큼 있었어요. 그러면 600만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0, 7을 10에다 80을 더하면 150. 그래서 850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를 조금 더 분리를 해서 왜 이렇게 연거퍼서 곱하기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떨어뜨려서 해도 되고요. 바로 곱셈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는 45 곱하기 45를 한번 해볼까요? 자, 45 곱하기 45 이렇게 한번 그러면 5가 5개 있는 거죠. 그래서 25. 그 다음에 40이 5개만큼 있대요. 그러면 200. 자, 그 다음에 이제 45에다가 40을 곱할 차례거든요. 그러면 40이 5개 있는 거니까 얼마예요? 20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0이 40개만큼 있어요. 그러면 얼마일까요? 자, 1600. 자, 그러면 우리 요렇게 수의 자릿수에 맞춰서 그러면 5, 2, 0, 2 그러면 2025가 됩니다. 그러면 저는 요번에 408을 8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408을 조금 붙여서 쓸게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자, 뒤에 있는 건 우선 우리 보지 말자고요. 뒤에 있는 건 우선 보지 말고, 자, 8은 4개가 있는데 이걸 8명에서 나눠 가질 수 있나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가상에 못 가져간다는 걸 표시를 한 거예요. 0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자, 40이 있는데 40을 8명이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모두 5개씩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 8이 남네요. 자, 8. 한 개씩만 더 가져가면 되겠어요. 그러면 8을 한 개씩 가져가기 위해서는 8만큼이 필요하죠. 그래서 0이 됐어요. 그러면 51이라고 저희가 안 했잖아요. 51이라고 읽죠. 자, 408을 8명이서 나눠 가지면 51씩 가져갈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검산식에 뭐 여기는 별표, 여기는 동그라미, 여기는 세모 이렇게 있으면
세모 곱하기 동그라미를 하면 별표가 나옵니다.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제가 설명을 하면, 식을 설명을 하면 충분히 검산식이 아니어도, 검산식이라는 걸 외우지 않아도 친구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저희가 저는 사과가 20개 있습니다. 사과에 20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5명이 나눠 가질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자, 그러면 지금은 20이라고 했지만 이걸 동그라미 20개로 만들어서 하나씩 아니면 묶음으로 가져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5명이 가져가면 다 4개씩의 사과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5명이 4개씩의 사과를 가져가면 모두 몇 개의 사과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검산식을 한번 해볼게요. 자, 8명이 51씩 가져가면 몇 개가 얼마만큼 있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같죠? 그럼 우리 아까 전에 했었던 이곳에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수를 조금 더 편하게 곱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1이 8만큼 있는 거죠? 그러면 8.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곱셈을 하면 5, 8에 40, 이렇게 해서 408 맞는지 확인할 수 있죠? 아직은 조금 어려워요 하는 친구는 8 있고요. 50 곱하기 8이니까 5, 8에 4, 100이 되는 거죠. 50이 8만큼 있으니까. 그래서 408 이렇게 적어서 검산식을 나눗셈식을 검산식을 통해서 결국에는 곱셈식과 나눗셈식은 항상 같이 움직이는 형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큰 수에 대한 덧셈, 세로셈을 통한 곱셈과 나눗셈 함께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